네, 매일 아침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꼭 알아야 될 그런 뉴스만 픽해서 골라서 저희가 담았습니다. 하루는 염재인 기자가, 하루는 한동인 기자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으신지 한번 생각하신 다음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이 뉴스픽 기자상도 한번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염재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염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부담스럽죠? 네, 완전 부담스러워요. 자, 부담스러운 이 얼굴 표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부담이라고 치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게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이 고발 사주 내용, 또 거기에 연결된 김웅 의원의 압수수색 재집행, 이제 이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윤석열 캠프 측이 공수처에 그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그리고 그 성명 불상자 한 명을 그 어제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여권의 고발 사주 의혹에 그 박 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으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인데요. 윤 캠프는 그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지난 2일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하기 한 달 전쯤인 8월 11일 그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 원장과 조 씨가 그 만난 것을 두고 제보를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이라는 그 의견입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은 그 이날 그 어제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다는 얘기 아니냐며 좀 불쾌감을 토로를 했고요.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그 박 원장은 그 조성은 씨와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해명이 불충분하다면 그 사퇴나 경질을 요구하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그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이 그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고발 사주 의혹을 정면 돌파하려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제보자 조성은 씨는 그 얼떨결에 한 말이라고 그 반박을 하고 있고요. 박지원 국정원장도 야당이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역시 엉터리 삼류 정치 소설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그 공수처 수사 3부가 그 이날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집행을 했는데요. 네. 그 PC와 USB 등의 혐의 관련 증거물이 없어서 그 압수 물품은 따로 없었고 그 보좌관 PC도 그 김 의원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너무 길게 얘기해줘가지고 뭘 얘기를 다시 치고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죠. 갑자기 윤석열 전 총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동안 알려져 왔던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고발장을 검사 출신 뭐 정치하려는 사람에게 보내줬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가 되는 시점이 조금 물론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접수가 된 걸로 보여서 실제 야당 의원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말하는 거죠. 정말 야당 의원이 실제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80만 원 선고도 받았단 말이죠.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국민들에게 직권남용한 거다. 뭐 그 당시 근데 또 선거 조음이 됐으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그 제보를 한 사람이 믿을만 하냐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 믿을만 한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국정원장이랑 밥을 먹었다더라. 밥을 먹었다는 거 하나에서 지금 나온 게 국정원 게이트다. 박지원 배우설이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엔 또 선정적 뉴스 좋아하시는 분들 국정원장이 80인데 혼자 사시니까 이 제보자하고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물타기고 완전 프레임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갑자기 예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때 십상시 생각나고 또 초원복집 생각나고 막 본질이 흐려져가지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 물타기라는 의혹이 많은데 이런 뭐 말을 듣지 않으려면 관련 의혹을 먼저 해명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누가 듭니다. 해명해야 돼요? 박지원 원장이? 아니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먼저 해명을 한 연후에 다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명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전략적으로 방법을 써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건 모르죠?
함부로 대답 못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근데 여기서도 하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김웅, 전달자로 알려져 있는 이 김웅 의원이 사실은 하도 말을 바꾸고 맨날 이랬다 저랬다 횡설수설 멘탈 붕괴 현상을 보여서 아무래도 당신 말을 못 믿겠으니까 한번 당신이 가지고 있는 PC나 이런 것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공수처가 공수처가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냐 이상하다. 공수처가 야당 의원을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러면서 그냥 국민의힘이 온몸으로 저질렀어요. 그러다가 압수수색 실패하고 두 번째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번에는 집행은 됐죠. 문제는 압수수색 한번 당한 사람들이 뭐 그대로 가만히 있을 리는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여기 있는 거 가져가서 쓰세요. 그래가지고 압수수색은 두 번째 건 잘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나 현실적으로 거둔 건 없다, 얻은 건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압수수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본인은 내가 만약에 자기를 막 뒤졌어. 네. 우리 연기자를. 그럼 처음에 막 반항하겠지. 막 물티를 끄고 막 이러고 있었다 이렇게 하겠지. 그러다가 이제 갔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몸에 있던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숨기겠죠. 그쵸. 숨기거나 버리거나 뭐 한강 가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네. 자,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압수수색 적법한데 그걸 방해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내가 잘 협조할게요. 지난번에 니네가 좀 잘못해서 내가 했는데 이번엔 잘해줄게. 했겠지. 그래서 내가 딱 뒤졌어. 뭐가 나오겠습니까? 옷 갈아입었겠죠 이미. 네,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참내원입니다. 참내원. 압수수색 영장 이런 식으로 서류되는 거 처음 봤어요. 자, 하나마나 넋두리처럼 돼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정세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였는데 그동안에 원래는 3등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4등으로 내려가면서 충격이 컸습니다. 네. 경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그 대선 경선 주자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어제 경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지난 6월 출사표를 낸 지 89일 만인데요. 네. 당초 정 전 총리는 경선 초반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그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빅3로 꼽혔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경선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명락대전이 과열이 됐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논란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그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면서 마의 5% 지지율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또 지역 순회 경선 득표율이 그 기대에 못 미친 상황에서 지난 12일에 공개된 그 1차 선거인단 결과 합산 누적 득표율도 4.03%로 4위에 그쳤는데요. 조직력이 좀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그 1차 선거인단에서 반전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예상보다는 더 크게 뒤지는 결과가 나오면서 결단한 실점이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다만 정 전 총리는 그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진 않았고 그 평당원으로 돌아가서 백의종군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그 정북 출신인 그 정 전 총리 사퇴는 그 추석 직후 예전에 민주당 그 호남권 그 순회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1, 2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그 호남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정 전 총리에게 좀 적극적인 구애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특히 일각에서는 그 정 전 총리 사퇴가 사실상 그 단일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 전 총리 사퇴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좀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정세균 총리가 충격받았던 거는 강원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쪽에 있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움직여지면은 사실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건데 지지도가 거기에 원래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높은 점수를 얻으니까 높은 지지를 얻으니까 야 이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다는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백의종군 했습니다. 그러면 정 총리가 얻었던 그런 표들은 전부 다 이제 무효가 되면서 아마 퍼센테이지 분포가 달라지나 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원래는 턱걸이 반 과반이다 이랬다가 이게 좀 한 53% 정도로 원래 51% 정도였는데 53% 정도로 이게 좀 조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31%인가 뭐 그랬는데 이게 32%로 이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요동을 치는데 생각보다는 이재명 지사에게 훨씬 더 표가 이제 많이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또 있어서 이게 이낙연 대표에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 또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는 전북 출신인 정 총리의 지지세를 흡수할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호남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훨씬 강해지잖아요. 근데 호남 출신 대통령 이게 사실 상당히 애매하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낙연 후보에게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지금 이 민주당 사람들이 이런 식의 것들을 좀 몰아주면서 뭔가 경선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 확보 관련돼서 아무 생각을 안 할까? 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어때요?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일 없어요? 아무래도 이 확장성이 본선 경쟁력이 있는 그 요소가 중요할 텐데 물론 당장이야 그 정세균 전 총리의 그 표심이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로 간다면 좋겠지만 나중에 본선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게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지만 어쨌든 좋은 말인 걸로 알아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빨리빨리 해야 돼. 자, 유니스 의원 사직안이 가결됐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부친의 짧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수 국민의힘 의원의 그 사직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가 네. 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사퇴 의사를 밝힌 지 19일 만입니다. 여야는 이날 그 윤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에 대해서 네. 예. 사직안 처리했죠. 네네. 가결시켰습니다. 네, 가결이 됐고요.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예, 이낙연 전 네.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의원직 사퇴를 원래는 하기로 했었는데 네네. 이때는 본회의 처리 시점에서는 좀 추후에 논의하기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원래 두 건의 네. 사직안 처리가 있었었는데 그중에 윤 의원 것만 처리가 됐고 이낙연 전 대표 거는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윤 의원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도의적 책임을 진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또 캐나다에서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 있습니다. 캐나다 애청자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여기는 비바람 몰아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의 뉴스 인사이더 듣고 계시는데요. 염재인 기자랑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간중간 또 댓글도 소개시켜드리고요. 잠시 후에 또 대담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